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2022년도 보건 기출 문제를 시작할 건데요. 자, 기존에 21년도하고 올해 22년도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관연도, 옛날에 나왔던 기출 문제 위주로 나왔다고 하면은 아마도 21년도부터 특히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합격률 또한 50%가 아닌 계속 40% 중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많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있던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웬만하면은 암기 위주보다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합격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교육생들이 복원해준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22년도 나왔던 기출문제를 1과 2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서부아시아, 즉 수렵원에 대한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맞는 것은,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실 때 여긴 워딩 있죠. 여러분 워딩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즉 옳은 건지 아닌 건지 틀린 건지 맞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CBT 시험 볼 때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옳은 건지, 즉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못된 건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자, 고대 서부아시아, 즉 수렵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관계가 맞는 것을 고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하고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즉 3번이 인공 호수로 언덕을 만들고 그 정상에 신전을 세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야. 자, 또 하나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고대 서부아시아 수렵원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와. 어떻게 여러분, 얘가 인공이 아닌 자연으로 바뀌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수렵원에 대한, 이 행인 헌팅 파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인공인지 자연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인공으로 호수와 언덕을 만들었다는 걸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고대 그리스 아도니스 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고릅니다. 즉 정답은 3번입니다. 즉 식물의 도입은 밀, 보리, 상추 등을 분해 식재를 했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 아도니스 원은 아도니스라는 젊은 친구가 곰에게 찍힘을 당해서 여러 여인애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떠한 분의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화목류, 여러 가지 꽃을 심고 동상을 만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시험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즉 아도니스 원에 대한 적합한 것이, 즉 식물의 도입은 그 분 안에, 포트 안에 무엇을 심었느냐, 바로 밀, 보리, 상추 등을 식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밀, 보리, 상추라는 이 식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즉 아도니스 원에 들어가는 분해 식재되는 식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서 하나, 둘, 셋, 하나가 오답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국 고대 문헌 설문해자에 기술된 과일나무를 심는 곳을 의미하는 용어, 과일나무. 즉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앞전에 원포유, 그 다음에 과채금, 반드시 저하고 이론 공부했을 때 원포유, 과채금을 중국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 즉 원은 과일, 포는 채소, 유는 금수, 즉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과일나무야. 즉 뭡니까 여러분? 즉 원이 되겠죠. 정답으로 해서 2번 원이 되는 겁니다. 원포유 과채금을 암기했다고 하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넘어갑니다. 다음입니다. 4번 조선시대 별서 정원의 양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상, 즉
지금 보면 여러분 별서에 대한 이야기가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조선시대 문항 중 4개에서 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별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세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사상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별서 정원은 무엇입니까요? 즉 당쟁과 사화, 즉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는 선비들의 도피, 풍조에서 시작되었던 배경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요? 별서적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나와 있는 풍수, 지리사상, 유교, 신성, 불교, 당연히 조선시대는 불교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즉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별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3대 별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 별서는 뭐였습니까? 여기 있는 소세원입니다. 자, 소세원은 조영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조광조였어요. 자, 아니죠 여러분. 조광조가 아니죠 여러분. 조광조의 누구였습니까? 제자였던 누구였습니까? 양산보였어요. 양산보가 어렸을 때 즐겨 놀았던 소세원인데 스승인 조광조가 죽임을 당하자 정치에는 관심을 버리고 본인이 어렸을 때 놀았던 여기에 있는 담양에 있는 소세원에서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럼 또 하나 여러분, 자 양산보하고 조광조, 소세원이 나오면서 이 두 사람이 바뀌어서 나오는 문제도 최근에 나왔다라는 거. 또 하나는요, 이 소세원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요것 또한 새롭게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정말로 아름답고 경치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정확한 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판석교가 있는데 이 다리 타고 올라가게면은 여기에 매대라는 단으로인데 즉 화기로 만들어 놓은 단위인데 이거는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대나무 홈통을 이용해서 상지와 하지를 만들면서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요? 물레방아가 있고 그 물이 어떻게 다시 계류가 있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형식.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별서 정원에 영향을 미친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즉 소서원에 대해서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깊게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